제이와 괴물이 된 소년 짐승의 탄생. 흙과 어둠의 자궁. 여기가 어디냐고. 냄새를 맡아봐. 축축한 이끼 냄새. 썩은 낙엽 냄새. 그리고 바위 틈에서 배어나오는 차가운 석회수 냄새. 여기는 내 집이야. 아니, 내 무덤이었지. 10년 동안 나를 삼키고 있던 거대한 돌무덤. 기억나나? 불타는 철건문을 등지고 도망치던 그날 밤. 나는 미친 듯이 달렸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멈추면 등 뒤에서 스승님의 비명이 들려올 것 같았으니까. 발톱이 빠지고 가시던 불에 살이 찢겨나가는 줄도 몰랐어. 그저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고 싶었을 뿐이야. 그렇게 찾아낸 곳이 여기야. 해발 800m,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 걸쳐있는 이 동굴. 입구는 칡넝쿨로 뒤덮여 있어서 하늘을 나는 새조차 이곳에 구멍이 있다는 걸 모를 거야. 나는 이곳에 기어들어와서 쓰러졌어. 마치 어미의 자궁을 찾아 들어온 짐승 새끼처럼. 몸을 웅크리고 떨었지. 첫날 밤은 기억도 안 나.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 온몸이 불덩이였어. 열병이 찾아왔지. 스승님의 피를 뒤집어 쓴 채 비를 맞으며 달렸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지. 환각이 보였어. 천장에서 시꺼먼 그림자들이 내려와 내 목을 조르고 귓가에서는 죽은 사형들이 왜 너만 살았냐고 속삭였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나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녔어. 목이 너무 말랐어. 타는 듯한 갈증. 손을 더듬거리니 차가운 물웅덩이가 잡히더군. 나는 그 물에 머리를 쳐박고 짐승처럼 핥아 마셨어. 흙탕물인지 벌레가 기어다니는 썩은 물인지 중요하지 않았어. 살아야 했으니까. 스승님이 살라고 했으니까. 그 저주 같은 유언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없었으니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어. 열이 내리니까 더 무서운 놈이 찾아오더군. 허기. 배고픔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 철건문 시절엔 밥투정도 했었지. 반찬이 맛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투덜거렸었지. 아, 배가 불렀던 거지. 내장이 꼬여서 끊어지는 것 같았어. 위액이 넘어와서 식도를 태우는데 뱉어낼 것도 없었어. 눈앞에 헛것이 보이더군. 따뜻한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 손을 뻗으면 허공만 잡힐 뿐이야. 동굴 밖으로 나갈 힘도 없었어. 그냥 바닥에 누워서 천장에 매달린 박쥐를 쳐다봤어. 저거라도 먹을까? 날개라도 뜯어먹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내 자신이 역겨워지더군. 나는 무가의 자식이다. 철건문의 제자다. 어떻게 저런 흉물을. 하지만 말이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 그거 밥 한 끼면 사라지는 얄팍한 껍데기더라. 닷새째 되던 날. 내 발치로 무언가가 기어 지나갔어. 스르륵. 스르륵. 차가운 비늘의 감촉. 뱀이었어. 팔뚝만한 살모사. 평소 같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겠지. 그런데 그 순간 내 눈엔 그게 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소시지처럼 보였어. 아니, 신이 내려준 동아줄처럼 보였지. 내 손이 튀어나갔어. 무공? 아니, 그냥 본능이었어. 뱀의 머리를 돌로 찍어 눌렀지. 놈이 꼬리로 내 팔을 감아오더군. 차갑고 징그러운 감촉. 하지만 나는 그 감촉이 너무 반가웠어. 고맙다. 고맙다. 나는 미친놈처럼 중얼거리며 놈의 머리를 지식였어. 그리고 입으로 가져갔지. 불도 없고 칼도 무뎌서 가죽을 벗길 힘도 없었어. 그냥 껍질째 씹었어. 비린내. 역겨운 피비린내가 입안에 확 퍼지는데 동시에 짭짤하고 고소한 핏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 구역질이 났어. 우욱 하고 토할 뻔했지. 하지만 내 목구멍은 정직하더군. 토사물을 다시 삼켜버렸어. 그리고 미친 듯이 씹었어. 뼈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터지는 그 질감을 느끼면서. 다 먹고 나니 입가에 피가 묻어있더군. 스승님의 피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죽인 생명의 피. 나는 웃었어. 피 묻은 이빨을 드러내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낄낄거렸어. 맛있다. 시발, 존나게 맛있다. 그날 나는 인간을 포기했어. 나는 더 이상 단운이 아니었어. 나는 그냥
이 산에 사는 또 하나의 짐승이 된 거야. 배가 차니까 그제야 내 꼴이 보이더군. 거지꼴. 아니, 괴물꼴. 하지만 내가 챙겨온 건 딱 하나였어. 스승님의 부러진 검. 반동강난 그 볼품없는 쇠붙이. 나는 매일 밤 그걸 갈았어. 동굴 벽에 있는 석회암에다 대고 문질렀지. 숫돌도 없으니까 그냥 바위에다 가는 거야. 검날이 무뎌지면 내 이빨이라도 갈아서 나를 세울 작정이었으니까. 말동무가 없으니 미쳐버릴 것 같더군. 그래서 검이랑 대화를 시작했어. 스승님, 오늘은 쥐를 2마리나 잡았습니다. 이 바위가 너무 단단해서 날이 잘 안 서네요. 좀 도와주세요. 저밖에 놈들이 있겠죠? 아직 나를 찾고 있겠죠? 가끔은. 검이 대답도 하더군. 윙마이너스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나한테는 목소리처럼 들렸어. 아직 멀었다. 더 갈아라. 더 날카롭게. 뼈를 자를 수 있을 때까지. 그럼 나는 신이 나서 더 세게 검을 갈았어. 손가락 끝이 다 까져서 피가 나도 몰랐어. 피가 검에 묻으면 더 좋았어. 내 피와 쇠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이 검이 내 팔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아서. 훈련? 그런 거창한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그건 자해였어. 스스로를 고문하는 시간이었지. 스승님이 가르쳐준 검법? 다 잊어버렸어. 화려한 초식? 우아한 보법? 이 부러진 몽둥이 같은 검으론 아무 쓸모가 없더군. 무게중심이 엉망이었어. 원래 검보다 짧고 가벼우니까 힘을 실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바꾸기로 했어. 검이 짧으면 내가 더 빨리 움직이면 돼. 검이 가벼우면 내 근육을 찢어서 힘을 만들어내면 돼. 매일 똑같은 동작만 반복했어. 내려배기.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 등 근육과 허리를 비틀어서 전신의 힘을 검끝 한 점에 꽂아 넣는 연습. 하나, 둘, 셋. 1000번, 2000번, 3000번.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 인대가 늘어나서 비명을 질렀지. 밤이 되면 팔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래서 팔을 차가운 바위 틈에 끼워 넣고 잤어. 얼어붙어서 감각이 없어지게. 그렇게 1년, 3년, 5년이 지났어. 내 몸이 변하더군. 손바닥을 봐. 이게 사람 손 같나? 굳은 살이 층층이 쌓여서 마치 곰 발바닥처럼 두꺼워졌어. 이제는 뜨거운 불을 만져도 뜨겁지 않고 날카로운 돌을 쥐어도 아프지 않아.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서 나무뿌리처럼 뒤틀렸지. 눈도 변했어. 어두운 동굴에만 있다 보니 빛이 조금만 있어도 다 보여. 밤에 기어다니는 개미의 다리 모양까지 보일 정도야. 그리고 소리. 저기 100m 밖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 나는 진화했어. 복수를 위해서. 오직 죽이기 위해서 최적화된 생체 병기로. 10년째 되던 날이었어.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이었지. 동굴 입구 칡넝쿨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들어오는데 먼지가 춤추는 게 보이더군. 그때였어. 냄새가 났어. 역겨운 냄새. 땀 냄새, 술 냄새, 그리고 씻지 않은 인간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노린내. 짐승의 냄새와는 달라. 인간의 냄새는 훨씬 더 탁하고 더러워. 저벅, 저벅. 발소리가 들렸어. 하나, 둘, 셋, 다섯. 5놈이군. 호흡이 거칠어. 무공을 익힌 고수는 아니야. 발을 끄는 소리를 보니 지쳐있어. 철이 부딪히는 소리. 달그락. 무기를 가지고 있어. 내 심장이 뛸 줄 알았어. 10년 만에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무섭거나 혹은 반갑거나. 그래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내 심장은 너무 조용했어. 마치 겨울잠을 자는 뱀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 그들이 동굴 입구를 발견했어. 어이, 여기 구멍이 있는데? 들어가서 좀 쉬자. 비도 피하고. 넝쿨이 거치고 놈들이 들어왔어. 산적 패거리였어. 허름한 가죽 갑옷에 이가 빠진 도끼와 칼을 든 낙오된 놈들. 그들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봤어. 내 꼴을 보고 낄낄거리더군. 뭐야, 이 원숭이 새끼는? 야, 비켜라. 이 동굴은 이제 우리 형님들 차지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나한테 다가왔어.
칼을 뽑아서 내 코앞에 들이대더군. 귀 먹었냐? 꺼지라고, 이 거지 새끼야. 그 칼끝이 내 눈앞에서 흔들리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더군. 놈의 동작이 너무 느려.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검의 목소리였는지 내 본능의 목소리였는지 아주 빠르고 냉정하게 계산을 시작하더군. 거리 3보. 놈의 목 울대뼈가 노출되어 있다. 오른쪽 두 번째 놈은 도끼를 들고 있지만 중심이 뒤로 쏠려 있다. 왼쪽 놈들은 겁을 먹고 있다. 내 손에 있는 부러진 검. 길이 40cm. 충분하다. 우두머리가 입을 열었어. 죽고 싶.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 내 몸이 튕겨나갔어. 생각하고 움직인 게 아니야. 10년 동안 3000번씩 반복했던 그 근육들이 제멋대로 폭발한 거야. 판 마이너스. 땅을 박차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 내 부러진 검이 역수로 솟구쳐 올랐어. 놈의 턱 밑을 파고들었지. 푹 마이너스 두부나 물을 찌르는 느낌이 아니었어. 질긴 가죽을 뚫고 딱딱한 연골을 부수고 뜨거운 뇌수 속으로 파고드는 그 생생한 감촉. 놈의 눈동자가 뒤집히는 게 보였어. 비명도 못 지르더군. 뇌가 파괴되었으니까. 나는 놈이 쓰러지기도 전에 검을 뽑았어. 뜨거운 피가 내 얼굴로 튀었어. 10년 전 스승님의 피를 맞았던 그 느낌.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이건 사냥감의 피였어. 내가 흘리게 만든 피였어. 나머지 내 놈이 얼어붙어 있는 게 보였어. 어, 하고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 나는 멈추지 않았어. 쓰러지는 우두머리의 시체를 발로 찼어. 그 반동으로 몸을 회전시켰지. 쉰 내 검이 수평으로 그어졌어. 두 번째 놈의 배. 가죽 갑옷? 종이장처럼 찢어졌어. 내 검은 날카로웠으니까. 내가 10년을 갈아 만든 날이니까. 놈이 자기 쏟아지는 내장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릴 때 나는 이미 세 번째 놈의 발목을 끊고 있었어. 으악! 괴물이다. 도망쳐. 이제야 비명을 지르더군. 하지만 늦었어. 내 동굴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나갈 순 없어. 도망가는 놈의 등 뒤로 바닥에 떨어진 우두머리에 칼을 주워 던졌어. 평 칼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서 놈의 뒤통수에 꽂혔어. 관역 마치기. 10년 동안 벽에 점 하나 찍고 찌르던 연습. 사람 머리통은 그전보다 훨씬 크니까 빗나갈 리가 없지. 마지막 남은 놈. 구석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있더군.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10년 전 내가 마루 밑에서 그렇게 빌었을 때 너희 같은 놈들은 내 스승님을 살려줬나? 아니. 너희는 확인 사살까지 했어. 나는 천천히 다가갔어. 놈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에 피투성이가 된 내 얼굴이 비치더군. 정말 괴물 같았어.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입가엔 미소를 띠고 있는 악귀. 나는 검을 들어 올렸어. 고맙다. 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 내 검이 날카로운지 확인해줘서. 푹 심장을 찔렀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걸 지켜봤지. 5명. 모두 죽이는 데 걸린 시간. 12초. 숨도 차지 않았어. 심장도 빨리 뛰지 않았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어. 아, 나는 이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나는 철검문이 단운이 아니다. 나는 복수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다. 이 부러진 검과 나는 이제 한 몸이다. 나는 시체들을 뒤져서 옷을 벗겨 입었어. 피 묻은 내 넉마를 벗어던지고 놈들의 옷을 걸쳤지. 신발도 신었어. 10년 만에 신어보는 신발. 좀 작았지만 상관없었어. 주머니에 있는 엽전 몇 푼도 챙겼지. 세상에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동굴 입구에 섰어. 해가 지고 있었어. 멀리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보이더군. 반짝반짝. 저 불빛 속에 내 원수들이 살고 있겠지. 따뜻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자신들이 1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겠지.
기다려라. 내가 간다. 너희들이 만든 괴물이 이제 산을 내려간다. 스승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러 갑니다. 10년 동안 갇혀있던 동굴을 뒤로하고 나는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어. 이름을 버린 자, 패도의 길을 걷는 자. 그게 나의 새로운 이름이었어.